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을 제가 다루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좀 찬찬히 뜯어봤는데, 이 이제 카카오라는 종목이 앞으로 좀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좀 재밌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매수 근거 그리고 매도 근거 목표 주가를 정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될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KMW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KMW랑 2020년 카카오랑 좀 비교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카카오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1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좀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한 뒤에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이게 잠깐 삼성전자랑 좀 비교를 해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을 넘지도 못했는데 카카오는 이미 전고점을 넘고도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2020년에 지금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그런 주도주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언택트와 관련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 KMW랑 좀 비교를 해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하락할 확률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KMW는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달 동안 거의 이제 더 3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2달 동안 횡보 구간을 거쳤고 이제 2달의 횡보 이후에 다시 2달간 4만원에서 8만원까지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하락했죠. 그래서 2019년 KMW를 떠올려 보면은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4만원까지 올랐다가 횡보를 한 이후에 왜 다시 상승을 했는지랑 두 번째는 8만원에서 그러면 다시 왜 4만원으로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금 카카오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좀 근거가 생기는데요. 사실 지금 뭐 만원대에서 4만원까지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지금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올랐던 이유는 사실 성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만 많이 올랐어요. 이제 EPS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PER도 같이 이제 글로벌리 5G가 투자가 많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PER과 EPS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8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하락을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3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가 너무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8만 원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서 기대감은 반대로 실망감으로 굉장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도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성장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면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지금의 성장 스토리가 만약에 끝나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았지만 만약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꺾이거나 영업이익률이 꺾이게 되면은 주가는 KMW처럼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고 앞으로의 그 신규 사업들이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플랫폼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컨텐츠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뭐 플랫폼 서비스는 우리가 다 사용하는 그런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톡에서 이루어지는 뭐 선물하기라든가 메이커스,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이제 톡 비즈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뉴 비즈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컨텐츠 서비스에는 뮤직, 카카오 뮤직이나 멜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다음 웹툰 그리고 일본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피코마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각각의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매출 성장이 달성이 되고 있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였던 그런 사업부가 흑자로 좀 전환이 되면서 굉장한 실적의 고성장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카카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확장성 있게 뭐 금융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송금이나 결제를 카카오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지금 은행 그리고 증권, 카카오 증권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 쪽이랑 자산관리 쪽에도 앞으로 진입 예정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서 굉장히 지금 실적이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송금과 결제액을 보더라도 지금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장기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또 카카오 유료 콘텐츠인 이제 카카오 페이지랑 피코마에서도 매출 성장이 지속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IPO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도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거의 적자,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많이 기록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흑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대출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입자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뭐 중소 그런 은행보다 훨씬 더 가입자 수가 많고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카카오뱅크를 가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약간 이런 차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카오택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모빌리티 쪽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 매출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28%가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거의 100% 가까이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성장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각각의 그 사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찍히고 그리고 영업 적자에서 지금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 각각 사업들의 어떤 사업 가치들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23조 원이라는 엄청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간 실적 전망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게 플랫폼과 컨텐츠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랫폼 부분은 톡비즈랑 포털, 신사업 부분이 있고 컨텐츠는 이런 종류가 있는데 보시면은 2018년에서 2019년에 매출은 이제 상당히 좀 증가를 했지만 영업 비용은 이제 그렇게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30% 이상, 거의 50% 가까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뭐 톡비즈 부분도 그렇고 뭐 포털비즈 그리고 뭐 신사업 부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그 지금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카카오톡의 주가를 보고 있으면은 26만 원대에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KMW 차트랑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그런 흐름을 제가 많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길면은 2달, 짧으면 1달 정도의 조정이 있은 다음에 21선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언제 꺾이는지는 꺾였던 논리랑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거나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이제 나오지 않는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를 거라는 근거, 이제 매수의 근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좀 지속이 된다면은 횡보를 하다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2020년에 주도주라면은 이게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상승을 했을 때
가장 주도주로 치고 나갈 종목이 네이버 카카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근거입니다. 이제 매도 근거, 더 이상 오르기가 좀 힘들다는 근거는 현재 PER이 70으로 상당히 높아요. 너무 이제 고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오르더라도 뭐 많이 올라봐야 10%에서 20% 정도밖에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좀 제한된 그런 시각으로 이 주식을 좀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는 이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게 성장성을 중심으로 볼지 고평가를 좀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표에서 2021년과 2022년의 EPS 값을 좀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구하게 되면은 2022년에 EPS가 7천으로 계산을 했을 때 PER을 지금은 뭐 70으로 높지만 이렇게까지 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2년 뒤에 50 정도를 주게 되면은 7천에서 50을 곱하면은 여기서 35만 원의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2022년에 EPS가 7천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장성이 예상처럼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 PER도 50을 줄 수가 없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값을 줘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PER을 높게 주는 건데, 예상보다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PER을 50을 줄 수가 없고 뭐 30이나 20 정도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사업들의 어떤 확장성과 어떤 매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조정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저도 아직은 카카오는 있진 않은데 저 개인적인 지금 플랜은, 만약에 지금 100 정도의 그 투자 자금이 있다고 치면은 한 30 정도만 지금 정도의 가격에서 매수를 좀 하고, 여기서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좀 대기했던 물량의 30,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은 나머지 40을 좀 매수를 하는, 좀 그 가격대별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만약에 오르게 되면은 좀 투자한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고, 혹시라도 모를 하락에 대비해서는 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카카오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매수 근거, 매도 근거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멤버십 4,990원짜리가 현재 무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도